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를 운영 중인 고아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예전에 다루었지만 아직도 정확하게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연락이 와서 이 부분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조금 심각하게는 구분을 잘 하지 못해서 리스홀드를 샀는지 프리홀드를 샀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스홀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저와 방콕에서 콘도를 거래하시면 현재까지는 100% 프리홀드 콘도만 거래하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방콕에서는 제가 프리홀드만 거래할 가능성이 99%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리홀드는 아주 쉽게 소유권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고 팔고가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시면 되겠죠. 반대로 리스홀드는 말 그대로 리스를 하는 것, 빌리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건설사가 해당 프로젝트가 건설되는 토지, 즉 땅을 소유할 수 없는 경우에 리스홀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프리홀드는 반대로 프로젝트가 땅 전체를 소유하고 사업을 진행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콘도뿐만이 아니라 무반에도 적용이 됩니다. 즉 리스홀드는 연한을 정해서 빌리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 중국에서 집을 사면 연한이 있는 임대를 하게 되죠. 그런 형태와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위치의 땅은 에어링크 안에 있는 공사의 땅입니다. 이것을 이제 CP그룹이 임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100층이 넘는 빌딩과 복합 쇼핑센터를 짓는다고 청사진만 제시를 했습니다. 즉 언제 지어질지, 실제로 지어질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 지어진다고 해도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 기간이 끝나고 연장되지 않으면 소유권을 잃게 되겠죠. 이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시내 지역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그만한 땅을 구매하는 것이 사실상 방콕에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한 공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위의 사례와 같이 정부나 기관 또는 왕가의 땅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땅들은 개인이나 건설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유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놀리기에는 솔직히 조금 아깝죠. 그러니까 아주 초장기로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애초부터 땅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자가 주택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땅 주인이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제도가 필요하게 된 것이고, 중국과 같이 과거 공산국가들의 경우는 토지를 소유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와 아주 비슷한 제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꼭 남의 땅을 임대해서 지을 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땅 전체를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프리홀드가 아닌 리스홀드로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콕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만 지방 관광지의 경우에는 한 프로젝트 안에 70%는 프리홀드고 30%는 리스홀드로 섞어서 분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당연히 프리홀드가 더 비싸고 리스홀드가 더 쌉니다. 즉 같은 위치에 프리홀드와 리스홀드의 주택이 지어진다면 당연히 프리홀드가 훨씬 비싸지게 되겠죠. 그런데 방콕의 경우에 리스홀드로 지어지는 콘도들은 대부분 매우 비싼 콘도들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홀드가 지어줄 수밖에 없는 땅의 위치라고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이 땅을 대규모로 넓게 구하기가 힘들고, 그렇게 구하려고 하면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위치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땅값이 가장 비싼 지역들에 지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리스홀드 콘도가 많은 지역이 룸피니 공원 주변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가장 가격이 비싼 콘도들이 많은 지역이 바로 룸피니 공원과 미국 대사관 주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콘도가 리스홀드가 아니라 프리홀드라면 훨씬 더 비싸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에서 알려드렸듯이 소유권이 개인으로 나오지 않고 엄밀하게 장기 리스한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프리홀드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한 소유권 이전을 하면 나오는 문서인 짜노시 발급됩니다만 리스홀드는 짜노시 아니라 임대 계약서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이라면 어떤 걸 사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시겠습니까? 프리홀드는 개인이 소유하기 때문에 프리하게 그것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만 리스홀드는 장기 임대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임대 사무실에 허가를 받고 파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프리홀드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1년에 한 번씩 콘도에 대해 회계 보고와 함께 여러 가지 콘도 규정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되는 주민회의가 있습니다만 리스홀드는 임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민회의의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얼마간의 기간 동안 거래가 불가능한 약관을 가진 리스홀드의 경우 허가를 받고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대부분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독소 조항이 없고 규정이 엄밀한지 하나하나 따져서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믿을 수 있는 큰 회사의 리스홀드를 구매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 연한은 앞에서 말했듯이 프로젝트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과 방콕 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에 기본이 30년이죠. 그래서 두 번 연장을 해서 90년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방콕의 경우에는 앞의 원방콕 같은 경우가 60년, 두지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가 58년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방콕에서는 그 이상 연장을 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디디 프로퍼티 같은 부동산 사이트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버젓이 리스홀드가 프리홀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동산 사이트 보고 부동산 고르는 것 아니라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58년, 60년 충분하죠. 그래서 만약 58년인데 8년을 살고 팔게 되면 다음 사람은 50년이 남게 되는 것이고 만약 30년의 연장이 가능한 경우 8년을 살고 팔게 되면 22년 계약하고 30년 플러스 30년 임대 한기가 되게 됩니다. 즉 오래 살수록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왜 제가 처음에 여러분이 저와 방콕에서 콘도를 거래하시면 현재까지 100% 프리홀드 콘도였고 앞으로도 방콕에서 프리홀드만 거래할 가능성이 99%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지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드린 원방콕이나 두지 센트럴파크의 가격 굉장히 비쌉니다. 기본적으로 제곱미터당 40만 바트가 넘습니다. 그러면 집가격이 최소한 20억은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 가격이면 비슷한 가격의 다른 프리홀드 콘도를 사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즉 방콕은 프리홀드라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프리홀드 콘도를 사려고 할 겁니다. 더해서 이렇게 대안이 있다는 것은 비록 정관상 매매 계약에 제약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현금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성이 내포하게 됩니다. 실제로 앞에 이야기를 했듯이 리스홀드는 콘도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방콕의 무반에는 리스홀드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콘도와 비교도 안 될 만큼 무반은 가격대별로 그 양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당장 이렇게 지도상 푸른 부분을 파고 확대해 보면 이런 곳에도 무반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비싼 무반인 경우에도 리스홀드로 판매되는 경우가 사실상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대안이 많은 상태에서는 현금화가 힘들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20억 이상의 콘도와 비교해서 20억 이상의 무반은 훨씬 많습니다. 100억이 넘는 주택도 무반이 콘도에 비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리스홀드는 프리홀드에 비해 엄청난 장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프리홀드로 살 수 있는 부동산은 프리홀드 콘도밖에 없죠. 이외에 무반이나 상가나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프리홀드 콘도를 사려면 해외의 계좌에서 외환으로 매매금 전액이 입금되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스홀드는 그럴 필요가 없어서 바트로 구매가 가능하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푸켓 같은 지방에 사시는 분과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내가 바트로 빌라를 샀는데 관리실 직원과 토지청에 가서 뭘 작성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리스홀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방콕에서는 무반을 리스홀드로 파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유는 당연히 외국인에게는 프리홀드 콘도라는 대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200억짜리 프리홀드 콘도도 있기 때문에 대안이 많은 상태에서는 현금화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억짜리 리스홀드 무반이 있다면 결국 100억을 바트로만 구매해야 하는 외국인을 찾아야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태국인이라고 하면 100억 원짜리 프리홀드 무반을 사겠죠. 즉 현금화하기에는 수요가 너무나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가격을 낮춰서 3억짜리라고 한다라고 하면 접근도는 늘어나겠지만 그 가격에 무반이 무지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외국인 비중이 엄청나게 큰 시장이고 프리홀드 콘도가 대안이 될 수 없는 시장이라면 그러면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런 지역이 얼마나 될까요? 자,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콘도는 방콕과 파타야 해변가를 제외하면 고층 콘도가 지어질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푸켓 같은 곳은 바닷가에 고층 콘도를 지을 수가 없고 푸켓 타운에서도 저층 콘도만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비중이 엄청나게 높고 외환 송금이 비교적 자유롭지 않은 러시아나 중국계 사람들이 대부분 부동산을 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푸켓에 가보시면 여기가 태국인지 러시아인지 구분이 안 갈 겁니다. 가게에 들어가지 않으면 태국 사람 찾기도 힘들고요. 어지간한 호텔은 하루 숙박비가 그냥 5,000바트 넘어갑니다. 그래서 앞에 언급했듯이 한 프로젝트 안에 70%는 프리홀드로 30%는 리스홀드로 섞어서 분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콘도든 무반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분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안이 있는 콘도보다는 대안이 없는 고급 빌라를 구매하면 그나마 좋은 옵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대에 비해서 시설이 아주 좋고 위치가 정말 좋다면 수요가 생기기 때문이죠. 즉 현금화의 가능성은 방콕보다는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프로젝트가 있다면, 다시 얘기하지만 적절한 프로젝트가 있다면 굳이 말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보통 10억대 이상 바닷가에 가까운 풀빌라 정도는 돼야 그만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뭐 이렇게 생긴 것들이죠. 자, 그런데 지역을 따지면 푸켓 정도를 제외하면 그런 곳이 사실상 없습니다. 촌부리 등지에 해변가 얕은 능선에 그런 것들을 지을 수 있는 허가가 나면 모를까 현재로 수요가 생길 수 있는 곳이 푸켓 정도이고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 촌부리나 후아인 같은 곳도 충분히 괜찮은 프로젝트가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사시는 분이 아니라면 함부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앞에 언급했던 문제들에 의해 프로젝트를 만드는 주체가 엄밀하고 명확한 약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지방 건설사, 지방에 부동산을 건설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지방에 있는 건설사들이거나 해외 자본이 들어간 기획형 프로젝트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분양하는 곳과 접촉을 해보면요, 팔려고는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이것저것 자세히 물어보면 판매 주체가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즉 지가 판매하면서 저보다 아는 게 없습니다. 특히 외부 회사가 분양을 맡아서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거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즉 얘네들은 판매하는 것 이외에 내용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잘못하면 독소 조항 같은 것들을 놓치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푸켓 등에서 이러한 빌라를 구매하기를 원한다면 되도록이면 명망 있는 기업체에서 만드는 프로젝트를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 회사가 어딘지 모른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리스홀드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리스홀드를 구매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특히나 모든 것을 꼼꼼히 살펴주는 에이전시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고마저씨가 싫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여러분 도와줄 수 있는 태국인 에이전트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에이전시 대표를 찾으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리스홀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영상 길이 관계상 축약을 해서 얘기해 드릴 수밖에 없는 점이 조금 안타깝습니다만 다음에 시간이 나면 반복해서 조금씩 이야기를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